시장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고 지수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오후장 시장 토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균 이사님, 오늘장 한 주평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전장을 바라보면서 오후장을 또 지켜보는 시각, 어디에 포인트를 두셨을까요? 요 단어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순환매.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의 테마를 좀 주도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이라든지 재건, 가상화폐, 원전, 의료 AI 전반적으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 펀드 자금 집행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자동차라든지 또 금융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흔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순환매란 말이 딱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주 금융적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 수혜주를 조정 시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 하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다음 주 주초가 좀 되게 되면은 아마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의 변동성 확대 이번 주는 보내주고 그래도 여전히 트레이딩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 다음 주에 기회를 엿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염정 차장님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또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지수면에서는 지금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에서 20개 종목을 보니 삼성전자만 1%대 하락을 보여주고 네이버 정도가 약보합으로 움직임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플러스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KB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이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말 배당 매력에 대한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조금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연말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 기대감이 있는 연말 배당의 수혜주들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셨네요. 반종민 소장은 오늘의 수급 포인트를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양 지수 모두 지금은 그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중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계속 좀 연이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때문에 부각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환율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상승할 거라는 것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외국인 중심의 좀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기금에 대한 수면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하락하거나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외국인은 매도세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 하면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존에는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흔적들을 보이지 못하는 걸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자금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시장을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결국 압축된 섹터와 종목군으로 선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또 오늘 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네, 저도 밸류업으로 쏠리는 눈이라고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파생적인 속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다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양방의 변동성을 좀 챙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위아래의 등락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외국인과 기관은 좀 유리해지는 포지션인데 그만큼 오늘 이제 밸류업과 연관되어 있는 쪽도 결국엔 배당이 나오고 캐시플로우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라면은 확실히 좀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밸류업 편입에 대한 그런 이제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고 또 펀드에 대한 자금까지 연동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에서는 지금 연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짙기는 하나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여전한 관심 그리고 두 분께서는 연말 배당 기대가 있는 쪽으로의 관심을 또 지켜보자라고 한 주 평해 주셨습니다. 자, 오후자 또 종목들 분위기는 어떤지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군들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업종별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도 장 중반을 향하면서 상승폭을 조금씩은 틔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시총상위 현황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효과 이틀뿐인 걸까요? 이틀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이 시각 현재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도 견조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도 상승폭을 켜내는 가운데 오늘 기아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기아 이 시각 현재도 3.4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도 좋은데요. 특히 주주환원과 밸류업 지수 편입이 기대되는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테마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부터 2차 전지주 에코프로그룹주, 엔캠, 제약바이오주, 의료기기주,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폭을 그래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상승률 상위 살펴보면 최상위 오늘 상장한 위치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최근 공모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상장 첫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무선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개장 이후부터 상승세를 확대하면서 장중 270%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20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 회사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매각 소식에 CJ제일제당도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사료주 팜스코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업종 상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상위 순위를 살펴보면 오늘 음식료 업종의 흐름이 특히 좋은데요. 최근 내림세를 보여온 데 따른 저가 매수 심리도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음식료 업종대 오리온과 빙그레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등이 현재 통신이고 3등이 금융, 4등이 2차 전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오리온의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유의미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모으는 모습이고요. IM증권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의 해외 매출이 늘어 실적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메로나의 유명한 이 빙그레죠. 식물성 메로나 호주 코스트코 판매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기존 유성분 원료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 수출 전용 제품으로 올해 식물성 메로나의 상반기 유럽 지역 매출액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3배를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도 상승폭을 펴내고 있습니다. 한시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와 또 특징주들에 대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일 이사님, 자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리 일단 이 친구들은 깔고 갑니다. 네, 이제 드디어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뭐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대치, 전망치와의 싸움이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무언가가 나와줄 수 있을지. 다만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또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기대 그 약발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한 건가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 맞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이게 자사주 매입이 무제한이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한정된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삼성전자를 논의로 하더라도 과거에 뭐 자사 소각에너지 매입했던 기업들 주가를 보게 되면 이 이슈만 가지고 계속 주가 상승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단기 이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실적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할 건가 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웰에 어떤 얘기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젠슨항이 얼마만큼 시장을 또 진정시키고 진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그 관점에서 우리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실적이라는 것은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이 미래라는 것이 결국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영향 중에 결국 블랙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에 대한 어떤 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납품이 될 것이고 우리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 희망을 좀 심어줘야 아마 시장을 좀 안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오늘 오랜만에 하이닉스가 1%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야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뭐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의 매도 진정세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HBM 공급 다변화 이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내년을 바라보게 되면은 HBM4, HBM4E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HBM을 적증시킨 게 D램이거든요.
근데 HBM4에 들어가는 게 6세대 DRAM 이제 1C DRAM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경로로는 삼성전자가 1C DRAM에 대한 수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지는 네.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6세대 DRAM, 1세 DRAM에 대한 어떤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HBM4가 과연 쉬울까? 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HBM 주도권은 짧게 보더라도 네. 2026년까지는 하이닉스가 가져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좋은 점수를 아직까지는 주긴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의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삼성전자는 일단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에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조금 더 우위의 움직임 또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 축에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자동차 쪽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인베스터 데이를 성공적으로 보냈으니까 염정 차장님, 오늘 기아의 반등, 현대차 그룹의 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자동차주 섹터 전반이 다 같이 좋다라기보다는 현대차 그룹주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기아가 이제 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6%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또 나온 이야기가 결국은 기존의 현대차와 기아의 주주환원 체크가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일단 주주환원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SR 기준으로 기존의 20%대에서 30%까지 확대를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현대차와 기아와 비슷한 정도의 주주환원율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주주환원책이라든지 그리고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는 25만 원대 전후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글로벌 부품사 대비해서 지금 선방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현대차가 원약의 SDB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전동화 관련된 부품에 대한 필요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대모비스 역시도 그에 따른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또 인베스터데이에서 이야기한 것은 기존의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그에 대한 부분을 다른 글로벌 완성차로 고객을 확대하겠다. 한마디로 계열사 내 비중을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부분에서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 흐름 아주 견조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기아, 현대차 모두 다 최근에 심리적인 지지선인 20만 원대 그리고 10만 원대를 좀 이탈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좀 저평가에 대한 구간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뭐 큰손들이라든지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한 줄 평에서도 연말 배당 기대가 있는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짚어주셨는데 현대차 그룹에 국한돼서 역시 적극적인 주주환원책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조금 더 연말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 또 현대모비스까지 인베스터데이 또 챙겨서 살펴봤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들어봤고요.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 오늘 또 시장 안에서 음식료 섹터가 나름 또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뚜기, 오리온, 빙그레, 대상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섹터의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건가요? 해외 성장 기대감이 그 가치품 부각이 돼서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오리온과 관련된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10월 그 동사의 그 한국과 중국, 베트남 쪽에 그 매출이 좀 성장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해외 쪽의 매출에 따른 포커스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뭐 실적적인 공시가 나왔을 때 풀무원 쪽에서도 해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삼양식품도 역시 해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 이제 뭐 해외 쪽을 통해서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가능성과 4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일단 먼저 이제 환율이 계속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중심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환율 자체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다 보니까 해외 쪽의 수출이 굉장히 좀 유망되는
음식료 업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까 뭐 말씀드렸던 오리온과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그 신규 관점보다는 계속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사업부에 대해서 매각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가 이제 매각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추후에는 M&A를 통해서 좀 진행하게 된다 하면 시장 확대가 굉장히 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만 신규 접근이 유효하고 오리온과 삼양식품 정도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뉘앙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음식료 관련해서도 지금 뭐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해외 시장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반등을 주는 만큼 그 안에서도 핵심주들 같이 지켜보자 진단 주셨습니다. 자, 하차원 본부장님, 자, 이번엔 방산주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현대 로템은 또 폴란드 2차 계약 기대감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여기는 좀 들썩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외에 하나에오라든지 LIG 넥스원 그리고 우주항공 모멘텀 있었던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은 살짝 좀 쉬어가는 국면이긴 했거든요. 그러면 순환매가 돌 때 이렇게 조용할 때 담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저는 그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워낙 긍정적인 상황이죠. 전 세계 방위 그 이제 정책 자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도 최소 11%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특정한 국가가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국방력이 세지면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특정 한 국가에서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도 같이 발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에서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을 늘리면 같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이게 2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도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납기 부분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품질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수출 지역이 계속적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천공 같은 대공 쪽 같은 경우는 구독 경제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품들이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구조적인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면 뭐 빅텍 스펙, 물론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아니지만 오리지널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나머지 종목군들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목 매수로 충분히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등하는 날이 아니라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등등 좀 쉬어가는 방산 좀 핵심주 중심으로는 모아가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개별주 안에서 또 미용 쪽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원택 오늘 파마리서치 반등을 주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미용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용주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좀 화장품 쪽으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클래시스도 그렇고 뭐 이제 파마리스도 그렇고 최근에 종목들이 약간 화장품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같이 동행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과 좀 연동된 전략을 좀 가져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파마 리서치 그리고 포함한 피부 미용계의 어떤 실적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HD 현대일렉트릭 퍼포먼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셨던 경험치를 한번 살려보게 된다면은 실적이 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클래시스를 좀 압축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좋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슈링크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는 소모품 매출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클래시스는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적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 합병에 대한 이슈 이걸 볼 것인가 좀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실적만 주목을 하게 된다면은 물론 이 합병 이슈 무시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클래시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10월 22일부터 강하게 주가가 꺾였거든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꺾였다. 그러면 합병 이슈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 그러니까 매각, 이 매각 잡음이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글쎄요, GS 그룹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각세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면은 추가 반등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 반등을 위해서는 매각 이슈에 대한 좀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클래시스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자, 오늘 또 장대 양복을 뽑아내는 종목입니다. 하나투어 오랜만이네요. 염정 차장님, 이 중국 무비자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중국 여행 요즘 예약이 많이 네.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무비자 수에 직접적이고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종목이 이제 여행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중국 관련 여러 섹터군에서 저는 여행주가 가장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간 11월 한 달 동안 이제 무비자에 대한 발표 난 이후로 사실은 주가의 변동성만 키웠지 그렇게 주가의 전반적인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여행 패키지 예약 건수가 전달 대비해서 한 9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패키지 송출 계획이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 수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관광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하나투어의 중국 패키지라든지 중국 관광객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대에 대한 증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비중을 보자라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이 여행 알선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행 알선 관련된 비중이 뭐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뭐 항공권, 그 패키지 수요, 그리고 개별 뭐 세부적인 뭐 여행 관련된 이런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뭐 지금부터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투어 오늘의 장대 양복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추가 상승 여력 또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수급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밸류업 편입 펀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과 두 종목 모두 다음 달 20일에 조정되는 밸류업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만큼 긍정적인 투심이 몰린 것으로 확인되고요. 오늘 기관 또한 KB금융을 순매수 2위로 담고 있는데요. 장중 4%대의 높은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관은 HL만도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 매수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은 오늘도 네이버를 매수하면서 8거래일째 담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오늘 0.05% 약보합권입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은 섹터 몰림 없이 모두 개별 종목들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HD현대일렉트릭, 이수페타시스는 2거래일째, 마지막으로 HL만도는 무려 12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그리고 보로노이부터 의료 AI 루닛 그리고 미용 의료 관련주인 파마리서치와 휴젤까지 순매수 상위에 올랐는데요. 다만 펩트론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이번 주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루닛도 4거래일째 급등세를 뒤로하고 오전장 4%대 하락했는데 지금은 0.15%대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파마리서치와 휴젤 모두 외국인이 2거래일째 매수를 이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JYP엔터와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 그리고 성광밴드와 동성 화인텍 등 조선 기자재 섹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주에 대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JYP엔터는 13거래일째, YG엔터는 1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주가도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JYP엔터 1.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주 KB금융 살펴보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지금 밸류업 지수 특별 편입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밸류업 지수 분위기는 미지근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배당 기대, 주주환원 그리고 밸류업까지 KB금융 더 갈까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배당 매력도가 여전하기도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배당락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제 뭐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남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밸류업 그 지수에 편입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달 리밸런싱이다 보니 11월 중에 수급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 KB금융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차우 본부장님, 코스닥 수급 특징주 안에서는 동성화인텍 볼까요? 여기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좀 두드러지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내년까지의 뭐 영업이익률 기대치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30%대 중반까지 지금 리포트상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NG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로젝트가 조금 멈춰 있었는데 그게 다시 재개가 되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좀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 관련된 부품을 또 필수적으로 제공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G 기자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대거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업과 더불어서 좀 이제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도 많이 낮았다가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상승을 일단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성화인텍도 역시 수급에 대한 앞으로의 긍정적인 상방에 대해서 또 분석 주셨네요. 자, 이제 여기 계신 네 분의 핵심 유망주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공략주 에코캡, 현대오토에버, 칩스앤미디어, 퓨런티어를 꼽아주셨는데 자동차 자율주행 쪽이 좀 눈에 띄네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부터. 에코캡 너무 시총 작은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순환매 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짧게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일단 네. 준비를 했는데 오늘 VI까지 걸렸더라고요. 네. 네. 관련돼.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이 좀 있어요. 그 금요일 날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2024 이제 LA 오토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동차란지 배터리 관련주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란지 리비안이란지 이런 글로벌 제조사들이 일단 신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닉 9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거기 어떤 그 벤더사들 관심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특허 제품 와이어링 하네스를 리비안이라든지 현대차 쪽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단기 변동성을 이용하는 단기 매매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이벤트에 따른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탄력적인 종목으로 에코캡 선정을 해주셨고요. 염정 차장님은 현대오토에버 여기도 자율주행으로 보신 건가요? 현대차 그룹으로 보신 건가요? 둘 다죠. 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사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는 어찌 보면은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변동성을 좀 키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가의 레벨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전히 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연간 매출 성장률이 15%, 최근 3년 동안 15%를 보여주고 있고 2021년 대비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2배 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실 외형 성장과 안정성을 모두 다 겸비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그룹사 내에서의 자율주행 그리고 IT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구간에서 주가 레벨업이 필요한 그리고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반종민 소장은 칩스앤미디어 바닥권 탈피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업 역시 NPU 때문에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 플러스 이제 TSMC와 간의 관계를 좀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 9월 때는 500억 달러의 규모의 NPU IP를 좀 첫 계약을 했는데 이게 중국 기업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앞으로 재무적으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6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TSMC 3나노 라이브러리 수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한다면 추후에는 2나노 라이브러리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을 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칩스앤미디어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청환 본부장, 역시 뭐 자율주행 가면 현대오토의 뭐 퓨런티어가 가장 탄력적이었죠. 네. 네, 일단은 뭐 그 핵심이 테슬라인데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고객사 중에서 최대 고객사가 또 이제 테슬라이고요. 과거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는데 이번에 그 이슈가 있습니다. 뭐 모델 Y, 뭐 모델 2, 그다음 사이버 트럭 관련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 그 기업과 연동성이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 기업 자체가 그렇게 연관성이 있고요. 시장에서도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해당 종목도 같이 채널링이 될 확률이 높아서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또 오후장 승부주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시장 토크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